어이고, 이제 올해 2022년도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2회, 지금은 이제 2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초과정 2번을 일단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강의 스타일은 이렇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화학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되어야 하는 기초사항이겠죠. 네, 그런 기초사항에 대해서 한번, 요건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5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내용과 또 기출문제, 또 문제풀이, 요약 정리까지 해서 이제 올해 강의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다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OT를 잠깐 할게요. OT를 하는데, 뭐 지금 강의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처음 시작부터 너무 그렇게 막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처음에 항상 그래요. 이제 내가 볼 때 오래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약간 초반에 발끈한단 말이죠. 초반에 그냥 막 시작할 때 그냥 10시간씩 20시간씩 공부한다 막 이러다가 결국은 가면 지쳐가지고서 시험 임박할수록 공부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수험생들이 이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오래 공부합디다. 저는 미트리트 20년은 강의하다가 이쪽에서 이제 작년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시간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격의 길이 아니냐. 이게 합격의 길이 아니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시험에 임박할수록 자신감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막 처음에는 뭐 수석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요. 그리고 뭐 100점 맞으려고 막 애쓴단 말이죠. 다 맞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모르는 거 요만한 거 하나에 막 연연하고 거기서 막 시간 잡아먹고 고민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막 출제위원이 됩니다. 제가 강의 오래 경험하면서 보니까 출제위원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이런 건 안 나와 막 이래요. 근데 보면 그런 것만 골라 나오죠, 시험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요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텐데도 이걸 참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학생들의 욕심일 것입니다. 욕심이고 내지는 그 학원의 상술도 좀 여러분들이 이 욕심을 내는데 일조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이런 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성인고시학원에서 25년 강의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상술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 방향이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기 과목 공부량을 왕창 늘려주는 거예요. 매일 뭐 숙제 내줍니다. 제가 숙제 많이 내주면은 제가 되게 성의 있는 선생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숙제 내주는 게 뭐 저한테 어렵겠습니까? 말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예를 들면은 노트 한 권씩 마련해서 거기다가 연습한 거 나한테 보여주시라. 내가 검토해드립니다. 되게 성의 있는 선생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자기 과목만 공부를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변리사 시험은 자연과학 4과목이 한 과목입니다. 그러면 4과목 한 과목인 그런 비중이 적은 그런 시험에서는 예를 들면 화학 공부를 특허법만큼 공부했다. 민법만큼 공부했다. 이건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만약에 열을 공부한다면 화학은 2.5를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 욕심 많은 학원과 강사들의 상술이 자꾸 그런 많은 과도함을 유도함으로써 자기 과목에 부담감을 갖게 만들고 자기 과목을 열심히 하게 해서, 물론 열심히 하면 당연히 점수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점수가 좋아졌었을 때 그런 걸 또 광고용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술책을 벌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깨버리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미트리트 성인고시학원에서는 못 깼어요. 그 상수를. 근데 여기 변리사학원에서는 내가 좀 깨보고 싶습니다. 이런 좀 잘못된 관습을 깨보고 싶어서 제가 방안을 고민하다가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연과학 팀을 구성했습니다. 팀 이거 스펠링 맞습니까? 영어 공부를 하도 안 해갖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이제 물리에는 김연환 선생, 그 다음에 생물에는 박윤 선생,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는 장병선 선생, 그 다음에 화학은 이제 접니다. 화학은 선민. 이렇게 넷이서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최소의 양으로다가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은 양을 과도하게 늘려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이 네 과목의 부담감이 법 과목 하나 정도의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뭐 생물 같은 경우 하나가 특허법만큼 공부를 한다. 이거는 시험을 붙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리사 1차 시험 합격하셔서 어차피 1차 시험 합격하시면 자연과학은 다시는 안 쳐다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재수를 유도하는 것인지 학원의 그 상술이 재수 유도 아닐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팀을 구성시켜서 저희들이 어떤 혜택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혜택은 나중에 추후 다 공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 이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절대 양 늘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과목을 잘 보게 만들어서 내년에 다시 재수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과목을 설령 잘 못 보더라도 민법이나 특허법 같은 데서 고득점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고득점을 쳐서, 자연과학에서는 어차피 자연과학은 방어 과목 아니겠습니까? 자연과학이 공격 과목인 사람은 아무도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방어 과목에서 방어의 공부를 해야지, 방어 과목을 마치 공격의 공부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뭐 화학을 다 맞고자 한다? 한 명이라도 과연 있을까요? 올해 시험 다 맞은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다 맞았을까요? 물론 그것만 풀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른 걸 못 풀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걸 풀면서까지는 아마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에서 왜 공부들을 이만큼을 하여서 효과는 이렇게 보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세요. 법 과목 하나가 자연과학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 과목 하나는, 예를 들면 민법 하나는 자연과학 네 과목을 합친 양만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허법이나 상표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제법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변리사 되시면 제일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평생 동안 그 법 과목의 지식 갖고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리화학 지역생물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거? 1차 패스만 하면 다시는 영원히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요즘에 보면은 신기하리만큼 자연과학에 대한 논의들이 많고 글들도 많고 참 안타까운 알바들이 많이 설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참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팀을 구성하여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을 전달해 드릴 것이니 절대로 공부량에 부담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드리진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네 선생님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초 강의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용 암기할 거를 한번 정리 쭉 이틀 동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제가 5월 달부터 강의하는 기본 강의